여기는 오하브 서울 카페 2층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공간으로 좀 세팅을 해놨고요.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부모님이 유복하셨을 것 같다.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너가 고생에 대해서 뭐하라 이런 이제 시선과 말씀들을 좀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그렇지 않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치열했고 지금도 되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오하브 서울 카페 2층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공간으로 좀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 되게 우당탕탕 하면서 보내왔던 시간들의 좀 결과물들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수료증, 자격증, 뭐 공부했던 과정, 상을 받았던 뭐 상패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 제품들까지, 하루 공부에 관련된 흔적들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이쪽으로는 제가 이제 가장 오래 해왔던 BTL 마이스 대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조금 이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계속 쭉 올라갔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또 위기이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스는 국제 회의나 컨퍼런스 그쪽 분야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열심히 해라라는 뜻으로 준 것 같아요, 저는. BTL과 마이스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수료에 관련된 건데 카이스트와 여기 서울대, 공대에서 하는 AIP, 그 다음에 경영대에서 하는 AMP, 법대에서 하는 ALP라는 서울대 최고위 과정을 다 수료했고요. 서울대랑 카이스트 이런 데서 이제 최고위 과정 공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공대에서 하는 건 AIP, 그 다음에 경영대에서 하는 건 AMP, 서울대 법대에서 운영하는 ALP 다 달라가지고 이제 각각의 좀 커리큘럼도 좀 다르고 모여 계신 분들도 좀 달라요. A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정말 오너분들이 많이 계시고, 법대 ALP가 가장 좀 저는 분위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같은 기수에 경영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긴 현직 판사, 현직 부장검사, 현직 변호사, 기업인이 5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ALP는 또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제가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이고, 요 위쪽에는 이제 MOU 맺고 있는 해외 이제 파트너사 분들과의 업무 협약서 같은 거, 계약 직전에 여러 가지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양한 정보들이 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비밀 유지한다라는 그런 것들 좀 차곡차곡 하고 있고, 좀 창피한데 제가 IMF 때 바로 학교를 가지 못했어서 약간 좀 배움에 대한 좀 그런 나름의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책도 좀 많이 읽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서 그냥 꾸준히 ADHD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못 견뎌서 막 좀 배워보고 공부하고 그냥 그런 흔적들입니다. 20대 후반이니까 벌써 한 20년 정도 동안 이제 사업하면서 틈틈이 이제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네요. 뷰티 관련된 거, 수료증 있고, 상담, 심리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공부를 했었고요. 그게 비즈니스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심리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저 공부하기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대처하기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장은 뭐예요? 이거는 마이스 국제회의 하는데 대검에서도 해마다 큰 이제 글로벌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검사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진짜 되게 한 6년? 7년 정도를 이 행사를 했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을 감사하다고 주셨습니다. 제가 뭐 뷰티 사업을 하려고 공부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20대 후반에 홈쇼핑 이제 쇼호스트 준비를 살짝 하면서 준비생들은 이제 비싼 청담동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 샵을 많이 다니니까 그럴 비용이 조금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서 정샘물 아카데미에 가서 메이크업을 이제 전문가 과정까지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메이크업도 좀 좋아했었고 잘했지만 전문가의 스킬들 때문에 스스로 좀 메이크업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 모습도 달라지고 주변의 반응도 다르고 스스로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남들에게 전문가분들에게 손을 맡기는 것보다 혼자 하다 보니까 스킬업도 되고 비용도 조금 아낄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좀 공부를 시작했던 게 습관처럼 쭉 됐었던 것 같아요. 틈틈이 했습니다. 아이도 둘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와 살림과 일과 스터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배니까 요 뭔가를 공부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힐링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좀 힘들었을 때 책을 본다던가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인지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아니라 좀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또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뷰티 있고 기존 마이스 BTL 사업이 있고 여기 지금 서울 오아복 카페도 있고 아카데미 온라인 컨텐츠도 해야 되고 동시에 다 한 번에 담으려니까 처음에는 되게 멘붕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서히 늘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 주 단위로 쪼개고 요일별로 쪼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주말, 토일은 다른 비즈니스가 조금은 멈추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오히려 서울 오아복 카페는 손님들이 좀 있는 시간이라서 그때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월화수목금을 요일별 월수금 화목 정도로 쪼개서 그리고 오전 오후를 좀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대는 여기가 좀 한가하니까 월수금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과 뷰티 쪽 바이어 비즈니스 하는 걸 좀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화목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나 SNS나 아카데미 온라인 컨텐츠 찍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꼭 일찍 일어나서 시간 쓰는 거, 새벽 시간을 좀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해외 일정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든 해외 일정을 당분간 좀 잠정적으로 드롭시키고 이거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5월달부터는 한국에만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요일별로 또 운동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오래 꾸준히 못합니다. 그래서 ADH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하고 필라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퐁당퐁당해서 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스트레칭이 좀 필요해서 좀 뻐근함을 없애야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상체 하체 나눠서 좀 내 근력을 해서 좀 힘을 키워야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이제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개 헤엄이긴 하지만 이렇게 퐁당퐁당 물장구하면 리프레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주 1회 정도 해서 잘 나눠서 하는 편이고 그렇게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을 좀 다양하게 하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남자분들이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비즈니스 얘기나 기회들이 항상 이렇게 뒤풀이 때나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술자리에 빠지면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기도 했고 좋아했어서 되게 많이 먹었던 편인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신경센터를 가세요. 그래서 이제 뇌신경센터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뭔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오른쪽 귀 뒤편에 너무 다행히 그 안쪽 말고 겉으로 혈관이 이제 약간 부풀어 올라서 뇌동맥류라는 이제 그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통증이 되게 세게 올라왔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집어넣는 시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마약성 진통제로도 듣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죽다 살았는데 골격 진단이랑 헤어스타일링 마지막 과정의 라이센스가 일본에 있는 현지 아카데미에 가서 받아야 되는 과정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티켓팅도 다 해놨고 통증은 이제 2시간마다 한 번씩 세게 올라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준비한다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못 가면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아픈 사람이 어딜 가냐. 그래서 그 전날 새벽까지도 갈까 말까 했는데 일단 모르겠다. 난 이걸 가야 되겠다 해서 진통제를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헤어 스타일링, 고데기 말고 막 공부하는데 희한하게 2시간 단위로 통증이 올라왔는데 이게 4일인가 5일 일정이었거든. 마지막 시험 보는 게. 그래서 이게 3시간, 4시간으로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의 기간도 길어졌었고 결국에는 일정을 다 끝내고 돌아왔고 이제 서서히 좀 통증이 가라앉았었는데 그때 너무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알아갈수록 나만의 약간 기준이 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뷰티 관련된 뭐 퍼스널 컬러, 골격이나 스타일링에 관련된 공부를 했을 때도 그 전에는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래서 막 바꿨는데 그 중에는 실패도 많았고 저랑 안 어울리는 것도 진짜 많았는데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최적화된 것들로 맞아 떨어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의 스타일링을 되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게 스타일링이 좋은 사람이야, 관리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약간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약간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훅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다라면 전 심리학 공부를 되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벼운 심리학 책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것도 좀 힐링이 되는데 관계 유지라든가 내 속으로 난 내 새끼 때문에 속을 할 수 없다. 집에 계신 분이 뭐 어느 순간 남이 되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부모와 가족과 친구와 뭐 직장 생활에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심리를 좀 파악을 한다라면 제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좀 피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좀 사람을 피할 수 있고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베이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하면 비즈니스 스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꼭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상, 뭐 수료증,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뭐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그 나름 열심히 살았다. 제가 이제 스완이잖아요. 조가 물밑에서 되게 치열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끊임없이 무언가를 좀 도전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결과물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찍어놓은 점들이 어느 순간 선으로 연결될 때 그때 진짜 내 거가 나오거든요. 저도 요즘에 뷰티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를 뷰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아니었지만 결국 선으로 연결이 돼서 또 다른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보여드렸던 시간입니다.